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초 하루 400에서 600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확산세가 당분간 더 지속할 거라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583명으로 하루 만에 6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을 텐데 현재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10월 26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일쯤 전에 그 300명대를 이전에 기록하던 게 이제 500명대로 갑자기 튀었고 500명대 3일, 400명대 3일, 다시 500명대 이틀 하다가 600명대 올라갔다 다시 500명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하면 이제 300명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강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현재 500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확진자 숫자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지 열흘이 이제 지난 상황이라 네.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지금 역학조사의 속도도 늦어지고 있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도 잘 관리가 안 돼서 대량 감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방역 대책을 좀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젊은 층의 확진자가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걱정인데 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이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는 계절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전에 1, 2차 유행을 거치면서 소위 무증상 감염자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두텁게 깔려 있는 상황,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생긴 피로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 감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조금 그 구체적인 대책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 일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거겠죠. 특히 이제 젊은 층의 경우에는 경각심이 더 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방역 대책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가 지난달 19일에 1.5단계, 24일에 2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이달 1일부터 2+알파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좀 격상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왜 그 효과가 제한적인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그 소위 K-방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빠른 진단, 접촉자의 격리, 그다음에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그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 재난 문자를 오는 걸 보면 네. 그 어떤 시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간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재난 문자가 오는데 그 기간이 짧으면 1주, 길면 지금 열흘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진단되기까지 시간이 지금 1주 이상 소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염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에서 장구교실에서 발생한 감염의 경우에는 2주가 넘었는데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2주인데 2주가 넘었는데도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초기 방역에서 접촉자 격리에 실패한 부분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방역의 빠른 진단, 접촉자의 격리, 그것을 통한 N차 감염의 방지라고 하는 그 수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오랫동안 누적된 역학조사관들, 현장 방역 인력의 피로가 쌓이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방역 인력을 정부가 확충해주거나 교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사회 전반적으로 좀 피로감이 쌓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연일 확진자 최다를 기록하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긴급 처방전을 내놨는데 밤 9시 이후에는 그야말로 멈춤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이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서 보도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 유흥시설을 포함해서 뭐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의 그 일반 관리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시설들도 모두 9시 이후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도 모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9시 이후에는 버스와 지하철도 운행량을 줄여서 그 시민들로 하여금 9시 이후에 활동을 그 대폭 줄이도록 유도하는 그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빠른 진단과 역학조사, 대량 감염을 시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특히 지금 역학조사의 속도가 감염의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거리두기의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서울시의 구들과 서울시 정부가 시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의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중증 환자는요, 모두 121명입니다. 뭐 서울에서도 특히나 확진세가 거세고 이렇게 되면 병상 부족 우려도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하는 사태도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막아야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누차에 거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그 중환자 병실이 한 10,000개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환자 전담 병상으로 정부가 확보하고 병원이 제공한 병상은 162병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병상의 한 2% 미만. 코로나 환자를 보기에 적당한 성인 중환자실 큰 종합병원의 병상만 따져도 6,000병상쯤 되는 거라 크게 잡아야 3%밖에 지금 병원들이 전체 병상을 내놓지 않았고 정부도 그만큼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병원이 병원은 병상을 더 내놓고 정부는 병상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서 국민들의 피로감 그리고 방역 인력의 피로감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걱정되는 건 의료진도 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됩니다. 좀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환자들을 공공병원에서 주로 보고 있고 이제 공공병원이 규모가 작아서 중환자를 보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중환자들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이제 대형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일부 기관, 일부 병원 또는 일부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환자를 봐서 피로도가 쌓여 있는 현상을 여러 병원들이 나누어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해서 피로도를 분산시켜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역 인력의 피로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로 인해서 병원에서의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틈을 최대한 메우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네요. 자, 정부가 이런 가운데 내일 회의를 열어서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뭐 2+알파 조치 연장을 할지 아니면 2.5단계 더 나가서 3단계로 격상을 할지 이제 내일 지켜봐야 될 텐데 글쎄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아마 2.5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더 떨어뜨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가 방역 대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방역과 관련한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만 네. 이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할 때도 이제 네. 중대본에서 논의를 대체로 하는데 이런 조정 때 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혹시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예. 그 생활방역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긴 합니다. 아, 네. 근데 약간 그 정부가 이미 안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논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그 위원들의 비판이 있어서
좀 정부의 방역 정책 전반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식적인 구조. 그러니까 임시로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는 구조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내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병상의 확보나 현장 방역 인력의 확충 모두 전문가들이 지난 봄부터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던 사항들인데 사실 정부가 그간 별다른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그 방역 시스템과 관련해서 네. 그렇다면 인력을 보충하는 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뭐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개선책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병상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병상을 정부 확보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개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게 그 현재는 음압격리병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실이 대개 10개 병상을 한 단위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네. 이렇게 병동 단위로 운영하는 등의 그 기본적인 병상 동원 체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 방역 인력은 확충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자원 확충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났고요. 한 고비를 넘었는데 더 큰 고비가 있습니다. 네. 대학별 고사가 계속 시행이 되는데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걸쳐서 약 40만 명이 이제 수도권 지방으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대학별 고사 방역 대책은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뭐 논술고사도 있고 면접도 있고 또 정시 전형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일이 많은데요. 가능한 한 대학들이 이것을 비대면 체계로 전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육부와 대학들이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을 줄이는 게 최선이고 만약에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수능 수준의 방역 대책을 갖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수능 전에 대전에서 감독관인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에 걸렸고 그 시험 전에 또 대거 감독관이 교체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사실 감독관들의 또 보호 방역이 강화되는 시점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걸 뭐 피로도가 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감독관이 지켜야 될 복무 지침을 안 지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능생들이 접촉을 최대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시험을 치렀던 걸 생각하면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는 저희가 백신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국에서 또 백신 사용 최초로 승인을 해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안전성에 방점을 찍는다라고는 하지만 또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접종까지는 좀 꽤나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백신이 짧은 기간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전 세계 인구가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각국의 정부가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성과 유연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짧은 기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에 접종하고 나서 1년 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지금 알아내기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 백신의 효과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크게 의구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해서 도입을 늦춘다고 하는데 그 도입을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늦추지 않는 한 장기 부작용을 미리 찾아낼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작용은 다 검증이 된 상태, 그러니 우선 도입해서 접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